안녕하세요. 한국사인 신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거리를 가져왔는데 도파민이라고 사실 요즘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최근부터 그리고 앞으로도 조금 계속 영향력이 있을 것 같은 소재인 도파민에 대한 얘기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어, 뭔가 기분 좋고 뭔가 기대되고 그리고 뭔가 좀 신나는 일들 있을 때 다들 도파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런 도파민을 자주 접하는 게 나쁘다는 얘기도 들고 어디에선 또 도파민을 잘 사용하면은 또 이제 인생이 또 즐겁다 보니까 잘 살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디 장단에 맞춰야 될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저는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도파민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정말 도파민 그 자체 호르몬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떨 때 도파민이 분비되는지 그 상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파민을 예시로 들었지만 사실은 도파민이 분비되는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너무 쉬운 쾌락을 이런 절제하는 것은 도파민 수용체를 이렇게 과잉분시켜 가지고 도파민 저항성을 가지는 결과를 이제 막는 방법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방법이 말 그대로 최악을 막는 방법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도파민이 너무 많이 분비되어 가지고 도파민에 익숙해지고 일상적인 뭐 세로토닌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평화로운 시간 혹은 이제 발전하는 시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뭐 별로 마음에 안 든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상황을 막는 이런 방어적인 방법은 있겠지만 근데 우리가 현실에서 최고의 방어는 공격이란 말이 있잖아요. 뭐 축구만 보더라도 수비만 하는 팀은 순위를 유지할 수 있어도 결코 그 자신의 순위를 늘리거나 아니면은 그 공격적인 그런 점수를 따내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는 이런 수동적인 방법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를 구할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도파민을 활용하는 그 방법 중 뛰어난 방법이 뭐가 있을까? 네. 제가 가져온 것 중에서는 일상에 몰입하는 경험을 채워서 충만하고 안정감을 느끼도록 이렇게 설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대치의 퍼포먼스를 발휘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사람은 누구나 이제 자신에게 자부심과 자존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요즘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강조하잖아요. 그런 이 사람 되게 아니 내면이 굉장히 확신에 차 있고 그다음에 단단한 사람이다. 아니면 굉장히 매력 있다라고 느끼는 그런 특이점이 바로 이러한 자신에 대한 확신이 내가 그러한 퍼포먼스를 낼 수 있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후행적으로 따라오는 그런 자존감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네. 어, 이런 그 자부심이 혹은 자존감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저는 안정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런 옥시토신, 세로토닌의 분비가 많이 휴식하는 동안에 온전하게 이런 그 자신의 휴식을 가능하게 할 것 같아요. 회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운동만 얘기를 들더라도 음, 헬스장에서 운동을 해서 근력 운동을 하든 아니면 나가서 달리기나 수영을 하든 결국에 근본적으로 우리가 근육에 손상을 입고 그다음에 회복이 되면서 강해지는 거잖아요. 단순히 그 손상만 되고 나서 회복이 안 되면은 근손실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이게 혹사한다고 하지 운동이라고 표현 안 하잖아요. 노동일 뿐이고. 근데 우리가 이러한 일상에서 만들어내는 퍼포먼스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이후에 휴식하는 동안의 자책이 아니라 온전한 회복에 집중함으로써 다시금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컨디션을 만들어주는 거. 그렇다고 하면 다음에 똑같은 상황이 일어나고 하면 한 번 해봤기 때문에 더 잘할 수 있는 걸 넘어서 온전한 컨디션까지 갖출 수 있다 보니까 더 좋은 결과가 만들어질 확률이 높겠죠.
그러면 이러한 일상에 몰입하는 시간을 통해 자신의 강점을 만들 수 있으면 물론이고 점점점 하나에 더 집중을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멀티태스킹에 취약한 인간은 대부분의 인간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하나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에 동시에 집중하는 거는 사실 인간에게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일을 하다가 동시에 바꾸고 다른 일을 하고 있었을 때 뭔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해결책이 떠오르는 경우 한 번씩은 있었잖아요. 그 이유가 뇌 내에서는 끝마치지 못한 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방법을 고민하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상상을 하고 있지 않다거나 아니면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머릿속에서 계속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온전히 일을 끝마치지 않았을 때 다른 일을 한다고 하면은 그 일에 몰입할 수 있지 않을 뿐더러 그 내가 어떤 그 몰입을 한다고 했을 때도 몰입도의 총량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멀티태스킹에 취약한 인간에게는 이러한 반복에 집중해서 하나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하는 집중 연습이 내 몰입의 질과 그 다음에 숙련도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마치 자전거 타는 법과 피아노를 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죠. 반복하는 양으로 이제 학습하는 과정이 몸이 기억하게 되는 이런 절차 기억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생각해요. 근육이 보통 기억을 한다고 하죠. 이런 머슬 메모리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절차 기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절차 기억이 생겨날수록 행동하는 것이 쉬워지기에 우린 집중하기 더 쉬워질 거고, 그리고 이런 집중하기 쉬워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좀 더 성과를 내기 쉬워질 거예요. 성과를 내기 쉬워지기 때문에 우리는 더 그거에 집중하고 싶어하고 더 많이 하고 싶어하고, 우리 이미 그 성과가 증명이 되어 있고 앞으로도 좋은 일이 반복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꿀팁을 알게 되었는데 사용하지 않고 싶어 하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의 그 모든 역량을 쏟아붓는 몰입을 가능하게 하는 선순환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도파민을 활용하는 또 다른 방법은 또 뭐가 있을까요? 저는 고통스럽지만 지적, 유체적 그런 성장을 만드는 활동을 의식적으로 가까이 하는 게 있다고 생각해요. 여력이 있을 때 육체적, 지능적인 고통을 이제 가까이 한다고 하면은 무엇이 다를까요? 사람이라는 그 존재를 조금 나눠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육체적인 그런 부분과 그 다음에 우리가 뇌라고 얘기하는 두뇌의 두 가지 핵심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육체가 두뇌에 영향을 주고 두뇌는 육체를 제어하고 감폭시키거나 증폭시키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한다고 이해했었어요. 음, 왜 그럴 때 있잖아요. 그 어떤 일을 하고 있을 때 굉장히 몸은 멀쩡한데 육체는 굉장히 생생한데 실질적으로 내가 뭐 정신적인 업무나 아니면 지적 활동을 할 때 너무 피곤해서 하지 못하는 경우야. 그런데 실질적으로 나가서 걷거나 운동하거나 뛰거나 단순한 그런 노동 같은 경우에는 혹시 전혀 피곤하지 않고 그냥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체력이 있는 경우도 있고, 혹은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정말 막 온몸에 근육통이 있고 그러더라도 실질적으로 약간의 그런 지적인 활동은 뭐 손 하나 까딱 못 하더라도 뭐 자기가 내가 할 수 있는 그 지적인 활동은 내 머릿속에서 가능한 경우가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 글쎄요. 근데 어떤 부분에서는 이런 육체와 두뇌가 서로 이제 다르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도 맞지만, 사실 육체와 두뇌는 하나로 이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육체가 극도로 안 좋으면은 두뇌도 영향을 받고 두뇌가 극도로 안 좋은 상황이면은 육체도 영향을 받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개개의 다른 부분이 있지만 서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감안을 하고 우리가 새로운 전략을 한번 세워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그런 배경이 만들어졌던 원인을 한번 찾아보자고 하면은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먹이 활동을 해야 했던 인간의 육체를 한번 살펴보면 어떨까 싶었어요. 조금 그 손상되는 고통을 무시하더라도 그 사냥을 할 때 잠깐의 고통이나 손상을 입더라도 사냥감을 사냥하거나 혹은 위협을 배제해서 내가 안전한 상황을 이제 구축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잠깐의 고통의 원인을 배제하고 장기적인 리스크라든가 아니면 지금 당장의 굉장히 심각한 위협을 해결하는 게 인간에게는 생존으로서 혹은 뭐 장기적인 그 관점에서 유리했을 거라는 얘기죠. 그렇다면은 우리 육체는 충분한 이제 고통을 이제 겪으면은 견뎌내기 위해서 두뇌는 이제 도파민을 비롯한 이제 마약성 성분을 이제 분비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상되는 고통을 무시하고 살아남기 위해 더 움직여야 하는 그런 상황이 다른 고통의 원인과 다르게 인간은 오랫동안 지속되는 만족감과 쾌락, 행복감, 성취감을 줌으로써 생존에 더 유리하게 네, 발전해 왔다는 거죠. 혹시 인간이 과거에 어떻게 사냥에 성공했는지 아시나요? 인간은 무리를 이루고 그다음 집단 사냥과 병행해서 그 사냥감이 지칠 때까지 끊임없이 네, 사냥감을 몰아넣고 그다음에 장기전으로 상대가 무력했을 때 혹은 지쳤을 때를 노렸다고 해요. 이러한 전략적인 사냥법은 인간의 본연의 네, 사냥 방법이긴 하지만 이러한 네, 그 방법이 개인에게는 고통과 혹은 지루함과 이러한 그 여러 가지 제약 조건들이 많을 수 있었단 말이죠. 다른 그 동물들이라고 해서 지구력이 전혀 없었을 건 아니기 때문이 네. 지구력이 없진 않았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고통을 참을 수 있는 인간의 그런 능력이랄까요? 그러한 어, 네, 생산적인 활동을 위해서 성취감으로 인한 이런 도파민 혹은 고통 이런 것들은 이제 도파민 저항성을 키우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 봤을 때 앞에서도 말했듯이 생존을 위해서 네, 자신을 이제 혹사시키는 그런 행위가 결과적으로는 좋은 결과를 얻어내는 네, 생존에 유리한 방법이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진화한 게 아닐까라는 망상을 한번 해봅니다만 네, 각설하고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였던 것 같아요. 인간은 뛰고 움직이면서 자신이 이제 해결할 수 있는 어려운 문제를 위해 몰입하고 그 다음에 헌신을 다할 때 이런 본인이 꿈꾸고 상상할 수 있는 어떤 것을 위해서 본래 설계대로 네, 몰입할 때 우리가 충만해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럴 때 행복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굳이 그 자신을 심술궂게 대할 필요가 없다면은 인생의 치트키를 이용하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 싶습니다. 이것이 성공한 사람들이 사서 고생하는 이유가 아닐까 하고 과거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지금보다 그 성장하고 있었을 때가 더 좋았다라고 얘기하는 그 이유가 아닐까 싶네요. 네,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였고요. 다음에는 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고 하면은 구독과 좋아요로서 다음에도 또 다시 한번 만났으면 네, 좋겠고 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사인 첸이었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